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2022학년도 수능에 예시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몇 문항? 8문항이 기하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 8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23번부터 시작해 보죠. 자, 2점짜리 문제까지 풀어주는 그런 친절한 클래스. 알겠죠?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좌표 공간이 1,3,4가 있었죠. P가 1,3,4가 있는데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고 했으니까 ZX 좌표는 그대로 놔두고 대칭 이동시키면 1,-3,4가 되겠죠. 그래서 Y좌표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넘겨가서 이렇게 될 거고, 두 점 PQ 사이의 거리는 둘이 구하면 얼마야? 6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6이다 라고 문제를 풀어도 되고, 조금 더 머리를 쓸 거라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ZX 평면까지 거리가 얼마니까? 3이니까 그냥 그거의 2배다 라고 생각해서 6이라고 풀어도 됩니다. 좌표를 구해서 풀면 조금 더 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고, 이걸로 풀면 조금 더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생각을 많이 할 거냐 계산을 확실히 많이 할 거냐는 건 사실 자기 취향이라서 그건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23번부터 겨우 2점짜리 문제도 두 가지 풀이로 나뉘기 시작하는데, 원래 기하 문제는 다양한 풀이법을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숫자만 달라져도 풀이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해보시는 게 맞는데, 자, 24번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24번은 뭐로 풀었는지도 역시 취향에 따른데 가장 기본적인,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점점 올라가 보도록 하자. 알겠죠? A가 4,6이고요. C 위의 점 P에 대해서 OP의 제곱에다가 OA에다가 OP에다가 3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 너네 어떻게 풀었니? 뭘로 풀었어? P가 뭐래? P가 임의의 점이지. 원 C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P를 X, Y라고 놓고 풀어도 돼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고 그렇게 해도 되긴 된다고. 그냥 이렇게 풀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게, 왜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을 안 했어. 안 써먹었어. P가 어디 있어? 그냥 X, Y가 아니고 어디 있어 지금? 원 C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지. 근데 원 C 위에 있는 건 개뿔 모르겠고 하여튼 X, Y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풀다 보면 원이 결국 나오니까 사실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뭔가 어떻게 낭비했는데 어떻게 수습이 된 그런 느낌이죠. 그럼 정리하시면 내적하면 뭐가 나옵니까? 4x-6y가 나오고 얘가 3이 나와요. 원이 있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이대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y 빼기 3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여기가 13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뭐야? 13 맞나? 2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3의 제곱이면 14 13. 그럼 여기 16이 돼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계산이 어렵지? 16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이 그러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4다라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산하는 첫 번째 방법인데 비추예요. 왜? 뭘 안 썼기 때문에. 원이 있는 점을 안 썼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원이 있는 점을 써먹으면 선생님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 자, 생각해 봅시다. 원의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야, 이제는.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잖아. 이걸로 푸는 거는 고1 수학을 아직 극복을 못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지. 나는 아직까지도 고1 수학이 더 편해요. 원의 방정식이 저한테 더 와닿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지 말고 원의 방정식이 아니라 원의 벡터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의 벡터식. 원을 벡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기하를 공부한 거지. 기하에서 배우는 게 2차 곡선 빼고 공간 도형 빼면 뭐야? 평면 벡터잖아. 그치? 벡터로 표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의 벡터식은 뭐냐면 어떤 벡터가 중심점에서의 벡터를 빼면 그 길이가 항상 R이 나온다. 이게 뭐라고? 원의 정의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의 정의죠. 알겠죠? 지금식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OP라는 벡터에서 OC라는 벡터라는 중심 벡터가 있었으면 그걸 빼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R이 나와야 된다. 이게 원의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실제로 원의 정의보다는 원의 성질이 더 많이 나온다.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하다라는 내용이었었지만 원의 성질이 더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원의 성질은 뭐냐면 오히려 중심을 찍고 반지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양 끝점을 찍고 나면 두 선을 그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서로 수직하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름을 AB라고 알고 있었을 때 AP하고 CP하고 BP하고 A에서 P로 쏜 거랑 B에서 P로 쏜 거랑 둘 내적했더니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을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이게 원의 성질을 활용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식을 보면 뭐를 생각할 수 있어? A랑 B를 생각하면 이게 지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얘가 더 많이 나온다.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자, 그러나 많이 나오는 건 많이 나오는 거고 가장 본질적인 거는 정의니까 당연히 정의도 알고는 있었어야 되겠죠. 이렇게 알고 있었어야 되고, 원의 성질이 원유의 점이라는 셋을 듣는 순간 그럼 C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심이 얼마야? 반지름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양쪽을 제곱해 주시면 OP의 길이의 제곱이 되고 2OC OP가 되고 2OC OP가 되고 다시 여기 뭐가 된다고? OC의 길이의 제곱이 R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식이 설명되게 되겠죠. 양쪽을 제곱해 준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양이 똑같죠. OP의 제곱이고 OP의 제곱이고 OA의 OP다. 이렇게 된 거야. OA OP다. 그리고 그 녀석이 나머지가 뭐라고? 3이다 라고 나왔는데, 알다시피 얘도 숫자니까 숫자끼리 계산해서 3이 나왔나 보고, 그럼 OP의 제곱 똑같고 OP 여기 똑같고, 아 그럼 EOC가 OA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OA가 뭔데? OA는 4,6이에요. OA가 4,6이었으니까 아 그럼 OC가 뭐였다? 2,3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OC가 2,3이었다는 얘기는 여기가 13이었구나. 근데 13인데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 양쪽에 13을 더해주면 여기서 16이 되면서 그 16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R의 제곱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한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이건 뭐라고? 그냥 대입, 계산 이렇게 풀어도 돼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제대로입니다. 이게 추천하는 풀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못 풀고 이렇게 풀었다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풀이가 있는데 둘 다 특징이 뭐냐면 벡터식이 됐던 방정식이 됐던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건 벡터식이고 식으로 벡터로 계산하는 거고, 이건 뭐야? 좌표 도형의 방정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 어차피 계산을 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으니까 아예 다른 접근 중에는 어떤 접근이 있을 수도 있느냐? 기하학적 접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으로 풀겠다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OP의 제곱에서 OA, OP가 있는데 물론 썩 쓸모가 있진 않아요. 자, OP가 있습니다. OP로 묶는 거지. OP에서 OA를 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OP에서 OA를 뺐더니 내적값이 얼마라고 지금? 3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3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 썩 쓸모가 없는 풀이법이죠. OP에서 OA를 뺀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AP가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OP하고 AP하고 내적했더니 얼마가 나왔다고? 3이 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가장 원추했던 건 뭐냐면 OP랑 AP가 0이었다 이러면 땡큐지. 이러면 땡큐예요. O하고 A하고 내적했더니 아 서로 수직해 그럼 이렇게 여기를 지름을 하는 원이라고 이랬으면 땡큐지. 근데 지금 0이 아니라 뭐래? 3이래. 이런 젠장. 맞지? 만약에 얘가 더 작은 원이었다. 원은 원이라고 있었으니까 OA하고 AP하고 둘이 때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니? 음수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무슨 값이 나왔어? 보니까 양수가 나왔지.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가 0일 때, 여기가 음수일 때. 맞지? 그럼 양수일 때는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둘이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럼 뭐라고 있느냐? 뭐 요렇게 생긴 모양일 테니까 요 각은 어떻게 될 거라고? 요 각이나 길이는 뭐 하여튼 요 원의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원의 바깥쪽에 어떤 3 정도 되는 값을 지니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가지면서 또 다른 생긴 원이 어떤 원이 나올 겁니다. 뭔가 복잡하게 이 각이 이 내적이 3이라는 걸 바탕으로 또 다른 원을 찾아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점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굳이 이렇게 바꿔서 이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찾아서 해보려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숫자가 여기가 0이었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가 0이었으면 3이 아니고 0이었으면 완전 도움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 말 무슨 말이야? 숫자만 달라져도 기하풀이가 맞는지 수식풀이가 맞는지 어떤 풀이가 더 유리한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 돼야 돼. 다양한 풀이법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하를 해보니까 이번 안 되네. 아, 숫자가 별로여서 안 됐구나 하고 안 하면 되는 거고, 이때는 벡터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아 근데 이것도 못하겠다. 그럼 노가다라도 풀어 답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0이 나올 때는 기하학적으로 풀어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풀이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뭐라고? 기하를 제대로 공부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선택 과목화 되면서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약간 뭐가 어려워졌냐? 절대적으로 어려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배점 대비 어려워졌어. 야, 솔직히 방금 전에 24번 문제는 3점짜리인데 3점짜리가 3가지 풀이가 존재한다는 게 말이야? 그럴 일은 없어 얘들아.
보통 해설 강의를 하잖아. 3점짜리는 풀어주지도 않아. 3점은 여러분 잘 하셨죠? 그리고 3점 틀렸습니다. 그러면 병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가 3번 문제야. 3번 문제를 틀렸는데 선생님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4번 13문제 다 맞았는데 3번을 틀렸으니까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러면 얘가 나를 매기는 건가?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이건 여러 가지 풀이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약간 3점이라고 해서 쉽진 않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알겠지? 근데 그건 미적분, 기하, 확통 다 공통이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자,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도 대표적으로 그렇죠. 3점짜리긴 하지만 솔직히 비주얼은 4점짜리인 그런 류의 문제다. 알겠죠? 삼수선의 정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길이 3이고요. 이렇게 직각 그렸더니 4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 길이 구해서 뭐 하고 싶어져? 5인 길이를 구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일로 갔어요. 이쪽에서 일로 갔더니 이 길이가 4입니다. 알겠죠? 이 길이가 4고 요렇게 길이가 어떻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런 보조선이 내려갔었어야 됩니다. 수직하게 내려가야 되고요. 수직하게 내려가야 되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수직하게 그었더니 맞죠? 이렇게 수직하게 그었더니 아, 이쪽에도 수직하게 그었고 이쪽에도 수직하게 그었으니까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도 뭐가 나온다? 수직하게 나온다. 그런데 수직하게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에다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수직이등분이 되겠지. 이런 중등기하랑 다시 결합이 되기 시작하면 수직이등분이었으니까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도 4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 길이가 4인 상태에서 이 길이가 5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5가 되니까 4, 5, 20이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풀리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25번이었고요. 25번은 요약하자면 삼수선의 정리랑 기본적인 기하를 섞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제 어떻게든지 금방 4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 가보도록 하시죠.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고요. 한 점에서 1사분면 위에서 한 점에서 접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점에서 접하고. 원래 타원 같은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는 모든 직선이 다 무슨 선이야? 다시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과 타원이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소리야? 한 점에서 만난다만 이게도 접선입니다. 타원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한 점에서 만나면 닥치고 접선이에요. 쌤, 그럼 포물선이나 쌍곡선은 안 그래요? 안 그래. 포물선은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접선이 알 수가 있니? 이렇게 되면 됩니다. 주축과 평행의 번 한 점에서 만나는데 접선은 아니에요. 타원은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운이 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한 점 만난다 3점짜리 문제 내면서 그런 함정까지 파고 싶진 않아요.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쌍곡선도 점근선과 평행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있습니다. 접하지 않더라도요. 알겠죠? 그래서 접한다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미묘한 차이니까 꼭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는 미적분뿐만이 아니라 수투뿐만이 아니라 기하에서도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2차 곡선이 나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접선이에요.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가 있냐면 접선에 대해서 배운 거 뭐뭐 있어? 접선 떠오르는 순간 두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접표로 점의 좌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죠. 접점의 좌표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뭐로? 기울기를 줘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기울기로 들어가기 되게 쉬워요. 왜냐면 물어보는 게 뭐야?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기울기를 잡아가지고 얘가 접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준 다음에 했더니 a제곱은 19 넘긴 거니까 19에다가 m제곱에다가 b제곱은 뭐야? b제곱은 의학 젠장한 3분의 19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아닙니다. 왜 아닐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뭐가 나왔니 보니까 원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우리가 이렇게 y는 mx 꼴로 놓고 풀어 아니면 ax 더하기 by 꼴로 놓고 풀어. ax 더하기 by 꼴로 놓고 푸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로 보는 게 더 좋다고? 접점으로 놓고 푸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풀 거니까. 그러니까 틀리고가 중요한 게 제대로 맞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맞았는지 혹은 노가다로 맞았는지 빙글빙글 돌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기하가 수능 볼 때 유리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빨리 풀 수 있다는 거거든. 빨리. 근데 빨리 풀어서 다 맞고 수원 수투를 충분히 풀어서 메리트를 얻어야 되는데 오래 걸린 거야. 충분히. 미적분만큼이나 충분히 오래 걸려버린 거야. 자, 그러면 굳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장점 하나를 포기하고 가는 거니까 이건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x1, y1 놓고 시작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타원 위에 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19여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은 뭐냐면 x1, x 더하기 3, y1, y는 19란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얘와 원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라는 거지. 원점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면 0, 0 집어넣으면 19니까 19를 루트 정리하시는데 x1의 제곱에다가 3y1의 제곱으로 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 나가 주시면 되고 그게 5분의 19가 나온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얘가 5분의 19다. 아,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얘가 얼마나? 얘가 25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똑같이 x1의 제곱 똑같은데 3y1의 제곱이랑 9y1의 제곱이 19랑 25에 그럼 y1이 1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y1이 1이니까 x1도 나올 것이고 x1 나오고 y1 나오면 기울기도 나오겠죠. 기울기 구할 땐 조금 번거로워도 거리 공식 구할 때 좀 더 편하니까 이때는 뭐 기준으로 놓고 푸는 게 더 편했을 거다? 접점을 기준으로 놓고 푸는 게 편했을 거고 솔직히 처음부터 안 보이겠지만 연습하시면서 점점 더 편하게 푸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푸는 게 26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적어도 막힘없이 와야 무난히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27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27번도 이렇게 변별력이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이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빨리 푸는가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초점에서 뭘 구하라 그랬어요? 초점에서 수직하게 쭉 그었더니 비율이 몇 대 몇이 되도록 5대 3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K가 된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K가 된다고 친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 반대쪽으로 가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가 초점이었고 여기가 또 다른 초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Y축으로 반이 뚝 잘렸을 텐데 이 길이가 몇 K야? 8K니까 여기가 몇 K가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는 4K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 첫 번째 이것부터 언급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다는 게 바로 뭐예요? 쌍곡선의 대칭성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곡선의 대칭성. 쌍곡선의 이름이 뭐야? 쌍곡선이지. 쌍이야, 쌍. 대칭성을 안 쓸 리가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대칭성을 먼저 쓰고 시작하시는 거고 그렇게 선을 그었더니 어떤 성질이 있다고 되어 있냐면 QP랑 QR이 똑같다고 되어 있는데 빙고! QP랑 QR이 똑같아서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가 5K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지? 이 길이가 5K가 되어버려요. 여전히 대칭성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여기가 5K가 되고 왜 빙고였냐면 5K 대 4K는 몇 K니까? 3K니까. 여기도 몇 K니까? 3K니까. 이런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칭성을 쓰니까 3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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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4대 3이 된다는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일단 첫 번째 그려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쌍곡선이 무슨 방정식, 쌍곡선 얘기가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쌍곡선이 어디 위에 있다고? 이 삼각형이 쌍곡선을 지나는 점은 실제로 이름 있는 점은 얘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서 쌍곡선을 지나겠지만 관심 바뀌고 얘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럼 뭘 써먹어야 되겠어? 도형의 좌표나 방정식이나 길이나 크기는 다 알았는데 쌍곡선이 뭔지 알아들으려면 뭘 해봐야 돼?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뭘 구해봐야 돼? 차를 구해봐야 되겠죠.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를 구해봐야지만 쌍곡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건데 1대 2대 루트 5의 비율이니까 이게 3 루트 5일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하고 똑같아? 3 루트 5K에서 3K를 뺐더니 둘의 차이가 얼마나? 쌍곡선이니까 4가 나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K는 금방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B제곱을 구하래요. B제곱은 뭡니까? 4하고 B제곱을 둘이 더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둘이 더한 거기 때문에 9K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바로 K 구하시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우리 구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복잡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칭성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쌍곡선의 정의 하나 쓴 것밖에 없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뭐야? 쌍곡선의 정의대로 푸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28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수능적이다. This is 수능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수능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류의 문제가 점점 많이 나올 거고 실제로 이게 번호가 28번인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막말로 30번만 30번이고 29번이 킬러가 아닌 이 상황에서 29, 28번 정도가 준킬러나 되게 좋은 4점짜리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류의 문제를 맞춘 학생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하냐면 수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28번은 못 풀면 넌 아직 수능적이진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팩트 폭력이니까 지금 못 푼 학생들 입장에서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팩트야, 팩트. 알겠지? 이런 걸 푸는 게 뭐라고? 바로 수능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슷한 문제를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표현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좌표평면위에 반원의 호가 있는데 반원이 특징적인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아주 알고 있는 방정식이긴 하지만 x가 0 이상인 반쪽짜리 반원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녀석이 하나 있었고, 자 한 점 P, A, B에 대해서 OP랑 OQ가 내적했더니 얼마래? OP랑 OQ가 내적했더니 2가 나왔다는 겁니다. 2가 나왔어요. 자, 이 말을 해석하는 거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해석하는 건데, 이걸 해석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걸 가능한 게 이거인 Q가 하나뿐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뿐. 이거인 Q가 하나뿐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미리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그 순간 이걸 보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수능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OP, OQ를 내적해서 2가 나왔어? 그래? 그럼 Q가 뭐지? 라고 했는데 근이 하나뿐이라는 거야. 그걸 어떻게 푸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Q가 하나뿐일 때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 자, 한번 그림을 봅시다. 그림 봅시다. OP에서 OQ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P가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P가 여기를, 그렇지? Q는 어디 있어요? Q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5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길이 반지름짜리 4짜리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한번 감을 잡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아무거나 한번 해보자. 아무거나 P가 얘였다고 치자. P가 가장 특징적인 이런 걸 해볼까? 이게 P였다고 치자. 이게 P야. 이렇게 P. 오케이? 자, 그러면 Q는 OP하고 OQ하고 내적해서 2가 나오려면 OQ가 어디 있어야 돼? OP랑 OQ랑 내적해서 2가 나오려면 어디 있어야 돼? OP가 만약에 이건데 그럼 Q는 뭐야? 일단 OQ로 간다는 거는 1로 가는 거예요. 일단 먼저 첫 번째 1로 먼저 갑니다. 알겠지? 1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론가 가야 되겠지. 알겠지? 근데 1로 간 녀석은 OP랑 내적하면 뭐야? 어차피 빵이잖아? 그럼 OQ는 어디로 가야 돼? OQ는 어디론가 분명히 갈 건데 그 가는 녀석하고 얘하고 내적을 했더니 얼마 값이라고? 내적값이 2가 나온 거지. 2가 나왔는데 이 길이가 마침 딱 2야. 그러면 이 값은 어때야 돼? 이쪽 방향으로 길이가 얼마큼이어야 돼? 1이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얘는 1로 갔고요. 1로 가고 갈 수도 있고 1로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놈하고 얘하고 내적하면 얼마가 나야 된다고? 어차피 얘네들이 내적은 0이니까 얘네들의 내적이 뭐여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1만큼만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1이라는 자리를 쭉 그어서 손을 쭉 그어주면 여기가 Q던가 여기가 Q가 되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 여기가 Q던가 여기가 Q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무슨 점이라고? 몇 개 있다고? 점이 2개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아니 내가 지금 왜 바로 안 설명해주고 자꾸 예를 드냐면 이랬잖아. 얘들아, 이거 진짜 좋은 문제라니까. 진짜 좋은 문제야. 이거를 듣고 그럼 Q가 뭐란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려주고 너네가 이해하면 그거는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덜 늘어. 한번 더 해보자. 예를 들면 얘들아 봐봐. 이거면 어떻게 될까? 이거면 이게 OP야. 만약에 이게 OP야. 1로 가는 길이가 2였어. 이렇게 1로 가는 길이가 2였어. 그러면 OQ는 뭔데? 1로 갔다가 어디론가 가는 이런 녀석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녀석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이 길이는 이미 5지. 그럼 둘이 이만 계산해도 얼마큼이야? OP를 둘로 찢는 거지. 여기를 C라고 하면 OC 더하기 CP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걔하고 지금 뭐라고? OQ를 내적을 했다고. 근데 이렇게 둘이 내적하니까 뭐라고? 이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둘이 내적해서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말이 됨? OQ의 길이가 OP. 응? 이게 OQ고 이게 OP. 그치? 그럼 이렇게 둘이 이 길이가 2인데 얘가 그럼 길이가 6이어야지 그나마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조건인데 얘는 길이가 6이 아니고 4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치? 여기가 감당할 수 있는 포인트 중에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였던 거야? 지금 이게 포인트가 2개였던 거지? 근데 얘는 뭐야? 이런 걸 만족하는 Q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래서 요 위쪽에서 고르면 딱 하나 골라줘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P가 여기 있을 때도 안 되고 여기 있을 때도 안 되고 아마 이 점 중에 어떤 점이 딱 하나가 되나 본데 감 잡을 수 있겠어? 만약에 나라면 이것도 그어보고
저것도 그거 보면서 찾아낼 거야. 그치? 해줄 건데 직접 한 번만 해보고 시작해보자. 이거 진짜 해봐야 돼. 한 사람 없지 지금? 아니지? 해봐. 정말 좋은 문제야. 잘 안 돼? 어려워? 자,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처음 했는데 잘 되면 너무 좋잖아.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말인데 플랜 B를 먼저 알려줄게. 다시. 자, 가장 모범적인 풀이만 배우면 정말 자생력이 없어요. 얘들아 진짜야. 옛날에는 개 깔끔한 풀이를 내가 풀어주고 거기서 희열을 느꼈던 적이 있었어. 학생들이 막 수업 듣고 와 저걸 저렇게 푸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가끔은 생각하지 못할 방법, 학생은 이거 못 생각한다 싶은 방법으로 졸라 희한하지만 개간단하게 풀어주면서 자 어때? 이러면 헐 뭐 이런 애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못 생각해. 아 난 저렇게 못할 것 같다 포기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되는 선생님은 뭐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그냥 내가 자 나는 이렇게 개쩔게 잘 풉니다 짜자잔 이거보다는 당연히 나도 저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수능 끝나고 100점 나오게 해준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이잖아 솔직히. 그치? 1년 내내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서 너무 지루하고 다 알만한 것만 알려줘서 정말 재미가 없었다. 그런데 시험지는 100점이다 이런 뭐야? 그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고 와 그 선생님 수업은 내가 1년 내내 감동의 도가니였어. 나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 그러나 되지 못한다 이러면 뭐야? 그 선생님 쓰레기지.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 모든 고3은 끝날 때 딱 똑같아. 자기가 수능을 망쳤으면 그 선생님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수능을 다 맞았잖아? 개노가다로 다 맞았든 아니면 찍어서 다 맞았으면 그 선생님은 나의 은사지. 알겠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점수를 평가받는 학원 강사로서는 당연한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까놓고 여러분 나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 나의 하나뿐인 스승님. 나의 하나뿐인 스승님. 난 저분은 정말 분받아서 저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뭐 예를 들면 너네 내 그림자 밟을 거야 안 밟을 거야?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그림자 형광등이 여러 개라서 그림자 골라봐서 어쩔 수 없이 밟아야 되는데요. 밟아. 뭔 상관이야. 알겠지? 이게 전수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를 해봅시다. 플랜 B 중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플랜 B 중에는요. 이게 추천하는 풀이가 아닙니다. 플랜 B예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긴 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P가 어디 위에 있다 그랬어? 어디 위에? 원 위에 있다 그랬죠? 원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2 코사인 세타 콤마 2 사인 세타 라고 놓고 푸시는 건데요. 여기가 뭐야? 여기가 요 세타가 0부터 90도까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90도까지밖에 못 가니까 세타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놓고 문제를 푸는 거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둘이 내적을 해야 돼요. 둘이 내적을 해야 된다고. 둘이 내적을 해야 돼서 여기로 간 녀석 마이너스 5,0 하고 그 다음에 1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각을 뭐라고 하면 될까?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고. 알겠지? 이 각을 알파라고 하자고. 물론 이렇게 푸는 풀이는 풀다 보면 덧셈 정리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렇게 플랜 B를 하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은데 바람직하고 개뿔 무조건 다 맞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플랜 B도 알기를 권해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 Q의 좌표는 뭐하고 똑같냐면 4 코사인 알파 빼기 5 4 사인 알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점 Q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OP하고 OQ하고 둘이 내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끼리끼리 곱해서 계산해줬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4 코사인 알파랑 2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4 사인 알파랑 2 사인 세타가 되고요. 알겠죠? 그렇게 곱해지는 녀석이 돼서 둘이 더해지는 거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10 코사인 세타가 돼서 이게 바로 뭐 해야 된다? 이게 값이 2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값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했을 때 4랑 2랑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8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주시면 되는 거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이건 무슨 뜻이야? 사실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알파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덧셈 정리로 풀어나가는 풀이법이 되고 얘가 뭐가 됩니까? 2 더하기 10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이상한 값이 돼요. 근데 얘들아 일반적으로 세타를 내가 뭐라고 줬다고 쳐. 세타를 딱 줬어. 얼마라고 줬어. 그럼 이게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이 나오면 그걸 8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8로 나누면 되잖아?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식이 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무슨 말을 해주는 거니? 수학 원만 생각하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는데
알파의 범위도 지금 그렇잖아. 0부터 어디까지만이야? 0부터 180도까지만이지. 그치?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그렸는데 잘랐더니 뭐 특정한 한 값이 나왔다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아마 뭐 접할 때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려서 풀 수도 있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플랜 B를 남겨놓고요. 알겠지? 이렇게 갖고 계산해서 덧셈 정리를 풀어가지고 삼각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세타 값이 주어질 때마다 알파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가지고 범위를 풀겠다. 이런 플랜 B가 있어서 최소한 내가 시험장 가서 못 풀진 않는데 이렇게라도 풀 수 있겠다가 있겠고, 그럼 다시 플랜 A로 돌아가면 어떻게 풀면 딱 되겠어. 이거 봐봐. 이 상황을 보는 거야. 내가 왜 이거를 잡았겠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니 봐봐. 이 2하고 이 5하고 둘이 내적하면 얼마였어? 빵이었지. 빵. 그러니까 이 벡터하고 얘하고 내적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이 2가 나오는 게 몇 개 있었다고? 2개가 있었다고. 그런데 젠장할 얘가 1로 가니까 얘하고 내적하는 게 몇이었다고 지금? 마이너스 10이었다고.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2가 나오려면 이거 넘어가면 여기 12니까 얘네 둘이 내적해서 뭐가 나왔어야 되는 거야? 12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12는 어땠어? 12는 2하고 4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값이었고 2하고 4가 2가 되는 거는 2개나 만들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 하나의 길이는 4고 하나의 길이는 2인데 걔네 둘이 내적해서 딱 하나밖에 못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숫자가 얼마면 돼? 이 12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둘이 곱해봤자 뭐밖에 안 되니까 8밖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너무 커서 안 되는 거지. 8을 넘어서 안 되는 거지. 왜 얘가 2인 건 되는데 하나가 4고 하나가 2니까 둘이 곱하면 8인데 2만 되려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면 되잖아.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인 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다시 정리하자. 딱 하나만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딱 하나만 있으려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면 좋겠어? 8이 나와주면 좋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딱 8이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가 정말 8이 나와주려면 여기 OQ가 있었는데 OQ가 뭐라고? OC 더하기 CQ 해가지고 걔하고 OP하고 내적을 했더니 지금 2가 나왔는데 OP랑 CQ랑 내적을 했더니 이게 얼마 있으면 좋겠냐면 2에서 OP랑 OC를 뺀 건데 이게 얼마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8이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8이었으면. 그래야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4일 때 둘이 같은 방향일 때 딱 하나밖에 안 되고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이 값이. 이게 8이 나와.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근데 OC는 끝났잖아. 얘가 뭐야? 얘가 5라니까? 얘가 5야. 알겠지? 얘가 5야. 그럼 이쪽으로 얼마큼 가야 돼? 이쪽으로 1.2 정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1.2를 가는 게 이제 풀었다는 느낌이 확 오지. 왜? 요 길이가 2잖아. 요 길이 2. 요 길이는 뭐야? 1.2잖아.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3대 4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아까 내가 잠깐 말 잘못했는데 이거 알파 있잖아. 알파는 0부터 파이까지인데 세타를 빼면 걔 또 범위가 있으니까 더 길어질 수 있는 거다. 알겠지? 주어진 세타에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딱 하나니까 접할 때가 돼야 되겠지. 지금 코사인 세타 0일 때 이렇게 되는데 세타가 뭐 얼마일 때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일 땐 여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까지 정리하면 뭐라고? 여기까지 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만약에 P가 이거였다 치자. 이게 2야. 이게 2. 그럼 이쪽이 1.2야. 그럼 1.2랑 5랑 내적했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마이너스 6이 나온 거야. 넘어가면서 뭐가 됐다고? 여기가 8이 됐어. 그럼 이게 5P인데 이때 CQ는 뭐여야 된다고? 이게 5P인데 CQ는 뭐여야 된다고? CQ는 이 길이로 가는 녀석이 몇 개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나 있는 녀석이 누군데? 똑같이 이 길이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이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쪽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갔을 때 이 녀석이 이거랑 같은 방향일 때 이게 2고 이게 4니까 둘이 내적하면 뭐가 나와? 딱 8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방향만이 유일하게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쪽으로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일로 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얘도 내적하면 이쪽이지 않습니까? 얘랑 내적해도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 근데 안 되지. 그럼 얘가 길이가 2야. 그럼 저쪽도 길이가 뭐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되는데 내 방향으로는 없단 말이야. 지금 이 밑에가 없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얘는 안 돼. 나가리야. 그래서 얘밖에 안 돼. 그래서 P가 여기 있을 때 얘기하는 거구나 했던 얘기고, 여기서도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면 아마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왔겠어? 5분의 3이 나왔겠죠. 5분의 3. 그래야 여기 6이 나와서 2가 되면서 8이 나오는 거죠. 8이 나와야 여기 값이 뭐가 된다고? 1이 된다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코사인이 1 되려면 뭐더라? 0이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세타랑 알파랑 같은 각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로 지금도 보시면 세타랑 알파랑 둘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건 플랜 B인데다가 덧셈 정리 쓴 거니까 미적분 써먹은 거인데다가 서로 썩 바람직하진 않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풀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놓고 난 확실하다 이런 걸 알아놓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미분을 잘하면 뭐 기하에 도움이 돼요. 기하를 잘하면 뭐 미분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조금. 근데 미분은 그렇다고 미적분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덧셈 정리까지만 알아놓으시면 된다고요. 덧셈 정리만 알아놔서 삼각방정식 푸는 건 수학 1에서 다 했으니까 이렇게 푸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좋죠? 좋아요. 참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뭘 구하라 그랬지? A, B의 좌표를 구하라고 1.2 대 1.6이 되겠죠. 알겠죠? 1.2 대 1.6이 1.2.8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 이렇게 극찬을 받는 좋은 문제인데 솔직히 이런 평면벡터 문제는 진짜 좋죠. 29번 문제는 참 27번과 뭐가 다른지 진짜 전혀 모르겠어요. 왜 27번이고 29번인가? 27번과 29번은 뭔 난이도 차이가 있길래 29번이 더 어렵다고 평가받는 건가? 28번보다 29번이 뭐가 더 어렵나? 난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로. 원래 이게 되게 부끄러운 얘기거든. 선생이 야 이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한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되게 개망신이야. 그치? 예를 들면 전국 1등이 학생이야. 걔가 학생이 야 이게 왜 어려워? 이렇게 물어보면 걔는 정말 순수하게 궁금한 거야. 병신들아 나는 그냥 잘 푸는데 넌 왜 모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걔는 그럴 수 있는데 선생이 너네 이거 왜 몰라? 이러면 그건 선생이 잘못한 거지.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치? 학생들이 왜 모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27번하고 뭐가 달라? 숫자가 좀 더럽다는 거 빼고. 자 얘들아 봐봐. 자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이 있고 지금 뭐부터 나와 있다? 삼각형이 정삼각형에다 붙어 있죠.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그 여기 뭐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뭐부터 잡아줘야 되는 거야? 하여튼 이렇게 정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삼각형에서 A라고 잡는 것보다는 2A라고 잡는 게 나아요. 그래야 뭐 여기도 몇이 되니까 정확하게 여기 루트 3A가 되고 여기도 A가 돼서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냥 2A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맨 마지막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QF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A라고 잡는 게 뭐야? 합리적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2A라고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삼각형은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PQ를 쭉 그었더니 얘가 얼마나 지난데? 이 길이가 루트 21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이 길이가 루트 21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방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정삼각형이 60도지 않습니까? 1대 루트 3대 2라고 했잖아. 그럼 다시 여기도 1대 루트 3대 2라고 한 거니까 이 길이 뭐여야 돼? 루트 7이어야 되고 이 길이는 2 루트 7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길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이에요.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p.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x 이꼴 p예요.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단 포물선이 있다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그림이 병신 같아졌는데 여기 초점이고요. 여기가 전 P니까 요렇게 선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니까 어디까지 그어주면 돼? 여기까지 그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 길이가 둘이 같아야 되겠죠. 여기 A인데 여기서 수선의 발 그대로 내려주시면 그래야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 A, 여기 루트 3A, 여기 루트 3A, 여기 2A니까 여기 루트 7A. 그러면 여기도 몇 A? 루트 7A가 되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뭘 쓴 거예요 방금? 포물선의 정의를 쓴 거예요. 초점으로부터 거리랑 준선까지 거리가 같다고. 안타깝게도 내가 그림을 지워버렸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랑 이거 길이가 4 차이 난다는 걸 풀었었지. 여기 보면 그치? 이게 뭘 쓴 거였어? 쌍곡선의 정의를 쓴 거였었지. 이것도 뭘 푸는 거야 지금? 이거랑 이거 길이 같다는 거 뭘 쓴 거예요? 포물선의 정의를 쓰는 거지.
주어진 정보 그대로 다 표현한 다음에 포물선에 정의 쓴 거, 이거 쌍곡선에 정의 쓴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여기서 뭐 썼지? 대칭성 썼었죠. 대칭성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끝났죠. 자, 2 더하기 루트 7a가 있습니다. 2a 더하기 루트 7a. 보세요. 이게 뭐예요? 루트 7a랑 여기 a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2 더하기 루트 7a예요. 이게 얼마라고요? 플러스 p랑 마이너스 p 사이니까 2 더하기 루트 7a가 뭐라고? 2p라고. 2p. 알겠죠? 그 다음 다시 어디가 p니? 그 다음에 다시 여기 2a니까 여기 a 더하기 루트 7a. 다시 1 더하기 루트 7a. 이렇게 때리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얼마예요? 길이는 루트 7입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 a고 여기 루트 7이니까 1 더하기 루트 7이니까 7. 이 두 개 연립하면 답 나오죠. a는 2p 빼기 7 루트 7. 거기다가 여기서 a 나오니까 p도 나오고 다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 잘 설명한 다음에 대칭성이나 닮음 쓴 다음에 정의 한번 쓰기. 알겠지? 2차 학생 정의 한번 쓰기. 실제로 8문제 중에 2차 학생 정의에 관련된 4점짜리 문제가 27번으로 나오고 29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 접선 문제가 3점짜리 한 개 나와서 2차 학생은 무려 3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사실 정형화된 문제풀이기 때문에 훨씬 쉬워요. 오케이? 그 미적분에는 항상 나오는 문제들 중에 세타 0으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극한 삼각형 도형 구한 다음에 세타 0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아니면 똑같은 도형이 막 자꾸 퍼지면서 프랙탈이 만들어지면서 등비급수로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두 문제에 비하면 이 문제는 어떻다? 훨씬 더 쉬운 편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풀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건 뭐 남았어요 지금? 네, 제일 어려운 30번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10분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이야기 해보도록 합시다. 목표가 100점이야 1등급이야? 100점이 1등급이야. 100점이어야 돼. 진짜 얘들아 100점이어야 돼. 왜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등급이랑 새롭게 만들어진 1등급이 많이 다를 확률이 높아. 정말 많이 다를 확률이 높아. 솔직히 기하를 선택하냐 미적분을 선택하냐는 이과에서 선택하는 거고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확통으로 몰릴 텐데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공통 과목을 쳤을 때 확통 선택자의 공통 과목 평균하고 이과 애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겠어?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근데 그렇다고 차이가 많이 나면 확통에서만 가면 자기가 압도적이냐? 그 다른 문과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이냐? 그 차수를 벌리기가 힘들어. 표준 편차를 벌리기 힘들어. 왜냐면 문제가 별로 안 어려우니까. 확통 문제는 기하 미적에 비해서 문제가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벌리기 힘들어. 평균은 와장창 깎아먹는 애들인데 또 벌리려니까 안 벌어져. 비슷한 점수를 맞게 돼. 그래서 확통 선택자는 결과적으로 표준 점수에서 되게 많이 손해를 볼 거야. 그런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기하랑 미적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표준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1등급이 그만큼 받기가 쉬워져. 왜? 여태까지 1등급은 대부분 이과는 못 받고 문과가 가져가고 있었으니까. 각각 따로따로 매기니까 그렇지. 문과가 이과보다 3배 많은데 1등급은 각각 같은 비율로 때려주니까 문과 1등급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 1등급짜리를 누가 차지해 이제? 다 이과가 차지하고 문과는 거기서 뺏길 테니까. 그럼 너네 1등급 어떻게 돼요? 인원수가 훨씬 늘어요. 나는 이제 그게 무의미하다고 보는 거야. 1등급 성적표 받아서 반을 구성하겠다. 다 1등급일 거야. 진짜 웬만하면 1등급일 거야. 너도 1등급일 거야. 뭐 이런 식이야. 알겠지? 그런 식이 될 거니까 목표 1등급으로 잡으면 안 돼. 다 맞아야 돼. 그럼 미리 시작했잖아. 다 맞아야지. 알겠지? 자, 근데 이제 뭔가 이게 자신감이 없는 눈빛들이냐, 불안불안하게.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려면 30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진짜 인간적으로 선생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싫은 것 중에 지수로 함수랑 격자점 문제가 있어요. 그래프 그래서 격자점 세는 문제 있는데 이게 진짜 싫습니다. 수업하기가. 기출문제는 그나마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고 실수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데 예를 들면 파이널 모의사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애들이 틀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더럽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해설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만든 문제가 내가 들어서 못 풀겠는 거지. 그러니까 규정한 계산 실수를 해.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얼마나 웃겨. 야, 지가 모의고사를 만들어 놓고 지가 틀리고 있어. 알겠지? 그럼 선생님 뭐 거기서 계산 틀렸는데 그러면 다시 해보자 하는데 계산 다시 하려니까 엄청 복잡하고 막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 구했는데 정답지랑 나랑 또 1이 달라. 왜 다른지 애들끼리 막 웅성웅성 하다가 여기서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또 이 꼴이 빠졌구나 이러고 하다가 하면 정말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싫을 때가 뭐냐면 출근하는데 오늘 진도가 지수로 감수의 그래프와 격자점 가르치는 날일 때가 제일 싫어.
알겠지? 그냥 다른 건 그렇게 싫은 거 없어. 솔직히 수학에서. 수학은 재밌으니까 수학을 하는 건데 그건 진짜 싫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1년 지날 때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0년도 초반부터 2015년도까지 이런 게 많이 나오다가 이 이후로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2016이 됐을 때, 17이 될 때, 18이 될 때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안 나온 지 꽤 되니까 이제는 교재에서 빼도 될까? 이제는 교재에서 빼도 될까? 2년 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넣어야 될까? 3년 전에 나왔으니까 넣어야 될까? 이러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때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 진작에 2013 이후에 끝났는데 1, 4에도 없었고 1, 5에도 없었는데 한 번 21번으로 그것도 객관식으로 이상하게 격자점 세는 문제가 하나가 나온 게 있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뒤에 하나가 띵 하고 나오니까 2018이 돼도 그래서 3년 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 싶으니까 교재에 자꾸 넣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수업을 하면 이게 문제인 게 나만 싫은 게 아니라 학생들도 싫은데 학생들도 아는 거야. 최근 3년간 나온 적이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 듣고 싶지가 않고 지네도 듣기 싫고 나도 하기 싫고 근데 3년 전에 나온 적이 하나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다 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게 너무 야속했단 말이야. 2015에 왜 21번으로 이걸 쳐내가지고 이걸 했는가가 야속했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30번 때문에 30번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킬러 문제 개수가 확 늘어요. 자, 여태까지 공도백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공간 도형이 이만큼 있고 나머지는 다 공백이었어요. 공간 벡터였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 애매한 애들. 도형으로 풀어서 직관으로 풀어도 되고 정확하게 따져보려면 벡터로 도입해서 푸는 게 좀 낫고 그러면 당연히 도형으로 풀어줄까? 벡터로 풀어줄까? 벡터로 풀어주게 되지. 왜냐면 야 딱 봐봐. 그림 딱 봐봐. 딱 이때가 최대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아닙니다. 여기다 벡터를 도입해서 이렇게 돌려서 내적을 때리면 이때가 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학생들이 받아들이기에. 맞지? 아니 안 그래도 문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야 봐봐.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제일 크겠지? 그럼 이제 이런단 말이야. 그치? 자, 그거보다 당연히 계산해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공백으로 수업을 했다고. 근데 사실은 공도로도 설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한 그런 문제 있잖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꽤. 그리고 한때 요 파트가 대단히 유행이었어. 대단히 유행해서 항상 킬러 문제들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야. 와, 근데 지금 여러분이 푸신 30번이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지금 너네 시험 범위에 공간 벡터 있어 없어? 없지. 근데 30번은 나왔지. 무슨 뜻이야? 이거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30번 문제 하나 때문에 갑자기 이 애매했던 문제들이 와장창 버려지지 않고 그래도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되는 문제로 바뀐 거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할 문제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다행히 뭐 지수로 격자점처럼 막 싫은데 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할 게 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뭘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어떤 부분이 애매하다는 얘기인지 왜 공간 벡터라는 게 필요한지 엄밀하게 따지려면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많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그래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킬러예요, 킬러. 실제로 똑같은 수업을 해도 킬러 수업하는 날은 문제 개수가 진도가 적게 나가요. 오늘도 좀 천천히 할 생각을 하고 해봅시다. 좌표 공간의 점이 A가 0,0,1이 있고요. C가 뭐야? C가 3,4,5예요. 그렇군. 3,4,5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의 한 점과 P에서만 만난다. 자, 여기 0도 많으니까 왠지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뭐 3, 4, 5가 특별히 뭐 대칭적인 것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그립시다. 뭐라고?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C였어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면 루트 41만큼 떨어진 곳에 C가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9니까 여기서 반지름짜리 1자리가 이렇게 돌고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직선이 몇 점에서 만난다고?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요. 그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접하고 있더라. 이 거리는 무조건 반지름이 1이니까 1일 것이고 루트 41에서 했으니까 이 거리는 얼마큼일 것이고 루트 40일 것이고 그럼 점 P란 녀석은 여기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점 P란 녀석은 사실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직각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여기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지? 빙글빙글 돈다?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지? 회전축이죠. 회전축.
회전좌표계를 도입하는 아이디어 중에 두 가지가 있었잖아. 무슨 축을 포함한다. 여기는 축을 포함한단 말이 없어요. 그죠? 축을 포함한다 말고 또 뭐 있었어? 또 뭐 있었어? 두 구. 구가 두 개 나오거나 아니면 점과 구가 나오거나 구와 원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회전하는 두 개가 맞물리면 중심끼리 연결한 다음에 그것을 회전축으로 한다 이런 얘기 했었지. 이거 그대로 30번에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점 A가 있고요. 이게 점 A가 사실 반지름이 0인 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끼리 연결해서 그 거리를 표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P가 이걸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AC를 뭐라고 생각하자고? 하나의 회전축으로 도입하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가 회전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뭔데?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그림을 갖고 있는데 ACP를 지나는 원. 이건 할 수 있겠다. ACP를 지나는 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왜냐면 A랑 C랑 여기서 P가 여기가 마침 직각이거든. 맞지? 그러면 A도 고정점이고 C도 고정점이니까 실제로 이 점이 고정점이 돼요. 2분의 3,2,2라는 고정점이 되겠지. 그 고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원이겠죠. 이렇게 생긴 원이겠죠.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생긴 원이겠죠. 근데 그 원이 이 P가 도니까 이 원도 어떻게 사실은 돌겠죠. 이 AC를 기준으로 AC가 마치 회전축이기도 하고 얘가 ACP를 지나는 원이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자기 원이 있는데 그 원을 지름을 기준으로 돌리면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구가 나오겠지. 그 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 원 중에 하나인 거야. 알겠지?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걔는 돈다 치고 그 중에 뭘 구하겠다는 거야 지금 여기다가.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죠. 어디다가? XY 평면유리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줘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XY 평면은 어디 있지? XY 평면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왜냐면 애초에 내가 0,0,1이고 얘가 3,4,5니까 이렇게 그은 거란 말이에요. 삐뚤을 그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건데 정사형을 시키면 언제가 제일 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걸 푸는 그 과정에서 머리가 좋으면 이때가 제일 큰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머리가 좋은 애들 그렇게 풀면 돼요. 진짜예요. 좌절하려고 너네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쟁을 하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새끼 머리가 좋다. 이 새끼는 여러분처럼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혼자 공부를 하다가 그냥 이걸 딱 보고 이게 도랑 요렇게 됐다 제일 크겠네 하는 애가 있다. 그 새끼는 쉽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꼭 부러워할 건 아니라고. 그런 애들이 꼭 뭐 한다고? 엉뚱한 거 지 맘대로 생각하다가 틀려갖고 자빠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물론 당연히 나쁠래 좋을래 하면 좋은 게 좋지. 근데 좋은 게 무조건 짱짱맨이고 나쁜 애는 좋은 애를 이길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진짜야. 얘들아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공부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막 각자 막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어떤 애는 아빠가 재벌이라서 재산이 조원이야. 1조 원이야. 근데 너는 아빠가 가난해. 그래가지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계속 아빠를 먹여 살려야 돼. 자, 그 상태에서 30살에 같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딱 시작을 합니다. 얘는 1조 원짜리 재벌의 아빠의 회사에 실장으로 기획실장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곧 부회장이 될 몸이야. 씨발 나는 평선으로 들어갔는데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집에 갖다 줘서 아빠 아픈 병수발 해야 돼. 자, 그러면 나중에 50년 후에 미래는 누가 이길 것 같아? 1조 원이 무조건 이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발 이길 수가 없잖아. 알겠지? 그 이길 수가 없잖아. 걔네 사업이 쫄딱 망하지 않는 이상 그냥 걔가 정상적으로만 살면 내가 이길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런 게 아니라 수능은 예를 들면 어떤 머리 개 좋은 새끼가 하나 있고 그냥 평범한 애가 있었어요. 머리 나쁜 애가 있었다. 아예. 그치? 근데 최소한 비길 수가 있다고. 끝날 때 같이 100점을 끝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 솔직히. 나는 그래도 어른이고 너네는 학생인데 내가 만약에 야 너네는 솔직히 무조건 지는데 그나마 최선을 다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업할 거면 얼마나 나도 힘 빠지겠니.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직 미성년자를 모아놓고 씨발 너네는 어차피 좆됐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해보자 이러면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수능이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서 그 무엇보다 수능이 나는 생각해볼 때 뭔가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너네 이거 인정할 수 있지 않냐. 내가 만약에 92가 나왔어. 옆에 내가 96이 나왔어. 네가 나보다 잘했구나. 인정할 수 있지. 변명을 할 게 없잖아. 그치? 뭐 누구는 뭐 시간 더 준 것도 아니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좋은 건데 자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딱 보고 돌 때 이렇게 할 때 최대겠네가 딱 보이면 참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보통 이걸 정확하게 풀려면 공간 벡터라는 걸 도입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공간 벡터를 도입하는 순간 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냐면 보라색으로 설명해야 돼요.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과 내에서 평가원이 원하는 풀이가 무엇인지 최대한 따라가 보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냐면 3 커지고 4 커지고 4 커졌죠. 여러분이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 A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3만큼 갑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4만큼 가요. 그리고 높이로 이렇게 올라가서 4만큼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P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미안. C가 있었던 거예요. C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선은 생각할 수는 있지. 3만큼 가고 4만큼 가고 4만큼 가서 이렇게 간 거였었으니까 이렇게 그었으면 이게 얼마였겠어? 이게 5였겠죠. 5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얘가 뭐야? 0,0,1이었었고요. 여기가 뭐예요? 3,0,1이고요. 얘가 뭐예요? 얘가 3,4,1인 거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3,4,5가 된 거니까 아까 뭐에다 내리기로 했었어? XY 평면으로 내리기로 했었으니까 이 바닥이 뭐라는 얘기야? 지금 XY 평면이라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와닿을 수 있겠죠. 일부러 그림을 좌표로 설명을 한 겁니다. 벡터가 아니라 공간 좌표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바닥이 뭐라고? 지금 이 바닥이? 이게 바로 XY 평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공간 좌표까지니까 그걸 하자고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선이,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름이었던 거고,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41이라고 나왔던 거지.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이가 1이었다, 이 길이가 루트 40이었다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 ACP로 둘러싼 원이니까 결국에는 요 점이 무슨 점이? 요 점이 끝점이 되는 지름이 되는 거지. 지름이 되는 거고, 재밌는 건 얘들아,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직각인 거 알잖아. 평가원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공간 벡터를 안 쓰고도 풀 수 있으니까 낸 거야. 이걸 만약에 공간 벡터 안 쓰고 절대 못 풀어봐라. 그러면 이제 뒤집어졌지. 미쳤냐? 예시 문항이 교육과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가 직각이니까 풀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 직각이지. X, Y, YG지. 이건 무슨 축이야? 이거는 Z축 따라 올라간 거지. 그럼 얘는 바닥면과 무조건 수직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5고 여기는 4고 여기는 루트 41이고 어떤 알파만큼 떨어진 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그냥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긴 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4, 여기 5, 여기 루트 41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아주 네모 반듯하게 여기랑 수직하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봐봐. 여기서 여기 XY 평면에 정상을 때릴 거다? 최악이 뭔지 알아? 최악? 이걸 포함한 이원입니다. 이원. 요 점 있잖아. 요 점을 포함한,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 뭐라고 할까? 하여튼 뭐야. 근데 이렇게 되는 이걸 포함한 이 원입니다. 이 원. 이 원을 그대로 정상시키면 뭐가 나오니? 뭐가 나와? 선분이 나오지. 선분. 이렇게 생긴 원이었었으니까 이 루트 41이었으면 뭐가 나오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트 41이 어떻게 됐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끝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끝나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쌤 그러지 말고요. 여기서 그래 이렇게 좀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가 지금 똑바로 서가지고 지금 정상시키니까 빵이 되는 거잖아. 지금 넓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꺾으면 꺾을수록 넓이가 어떻게 돼? 점점 커질 거라고. 넓이가 커질 거라고. 그리고 당연히 넓이가 언제 제일 커질까? 완전히 딱 꺾었을 때가 제일 커지겠지. 완전히 꺾었을 때 커지고, 그게 바로 뭐라고? 여기서 이게 루트 41이었지. 여기가 뭐야? 여기가 직각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중심이지. 중심이라고. 중심이고, 중심이니까 이쪽으로도 이렇게 이 선 기준으로 이렇게 딱 십자가로 딱.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게? 2분의 루트 41이 나오게. 여기도 2분의 루트 41이 나오게. 이렇게 십자가로 쫙 벌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쫙 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이 있을 때 이 원이 정상대로 내리면 어떻게 됐어? 제일 넓이가 크겠지. 십자가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0이 되는 거고, 돌면 돌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커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넌 지금 커지겠지라고 접하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이야. 선생님 커지겠지? 나는 안 커지겠지?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정말 공간 벡터를 갖고 와야 됩니다. 계산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단순 회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선에서 단순 회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정상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정상을 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길이는 그대로고,
이 루트 41이라는 길이는 그대로고 요 폭이 얼마가 되는? 5가 되는 뭐가 되겠어? 5가 되는 요 길이 루트 41, 요 길이 루트 41. 루트 41이 그대로고 요 길이 뭐가 되는? 타원이 만들어지겠죠. 뭘 구하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2분의 루트 41의 제곱 파이의 루트 41분의 5를 때려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루트 41 4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이걸 듣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쌤 그거는 좀 너무 이렇게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학생도 존중해야지 사실은. 그치? 그래서 그런 학생을 위해서 사실 여러분이 아예 벡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벡터를 알긴 알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 논리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공간 벡터로 분류됐던 것의 이유를 설명해 줄게. 자 보세요. 결국 원의 넓이는 정해져 있어요. 원의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2 루트 41의 제곱의 파이니까 4분의 41 파이라는 거야. 이 원의 넓이는 무조건. 그러면 정사형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의 넓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취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코사인 세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세타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타가 최소가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건데, 자 이면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지? 이면각을 교선의 집교한 선분들끼리 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잖아. 두 평면의 수직인, 각각의 평면의 수직인, 각 평면의 수직인 선의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 이 면하고의 각을 구하는데, 이 면하 각을 구하는데 이 수직한 녀석과 이 수직한 녀석과 이 각을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고 했었지. 그치? 그 개념을 도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Y 평면의 수직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지. Z축 따라 올라가는 거지. 아니면 여기서 따라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자 그리고 이 원은 뭐라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지. 그럼 이 원이 이렇게 돼 있으면 봐봐. 이렇게 딱 서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이거였겠지. 이거였겠지. 이 직선이 있고 여기서 똑바로 서 있는 거야. 똑바로 서 있는 거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그 정사형 시켰을 때 직선이 돼 선분이 되는 그 딱 가장 똑바르게 서 있는 거 있지. 그때 벡터는 뭐야? 방향 뭐야?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이 방향이었다고. 맞지? 요렇게 되는 방향, 앞으로 튀어나온 방향이었다고. 앞으로 튀어나온 방향이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가 되는 평면이 이렇게 돼서 넓이가 최대되는 그 상황의 벡터는 요렇게 수직하게 올라간 이 방향이었다고. 요로 올라가는 방향이랑 요로 올라가는 방향 두 개가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그럼 실제로 그럼 얘가 빙글빙글 돌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빙글빙글 돌겠지. 이 벡터가 앞으로 올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벡터의 방향하고 이 벡터의 방향이 위로 올라간 이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되면 돼? 각이 가장 각 평면의 수직인 선들의 각이 가장 작아져야 코사인 세타가 제일 커지면서 정상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공간 벡터가 있던 시절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쫙 펴졌을 때가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데 이거랑 각을 구하는 거니까 이 각을 평행이동시켜서 가운데다 딱 박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얘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각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각을 구하는 거. 그럼 누가 봐도 이건 한 평면이 있으니까 한 평면에서 돌고 있는 이런 녀석하고 이렇게 된 녀석의 각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요때가 무슨 각이? 요때가 최소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점과 그것들이 수선의 발로 내려간 녀석들이 일직선이 되는 그럴 때가 요 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문제를 푸는 거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벡터가 돌아가고 이 벡터는 저쪽으로 나가는 이 모양 자체가 이미 뭐야? 이 모양 자체가 이게 공간 벡터야.
있을 수는 없는 벡터야, 너네한테는. 그치? 왜? 우리는 같이 돌아야지. 같은 평면에서 이 새끼는 일로 돌고 이 새끼는 일로 돌고. 이게 어디 있어? 맞잖아.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없었으면 이 문제 어떻게 됐겠어? 다 사장당했겠지. 이런 유의 문제들은.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이제 이런 유의 문제들도 풀어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2015 수능 29번을 봅시다. 1호 수능 29번. 당연히 B형이고요. B형이 지금 가형하고 똑같은 겁니다. 1호 수능이 어떤 수능이냐면 아시다시피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물 수능이죠. 1등급 컷 100점. 한 개라도 틀리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개물 수능. 오케이? 자, 그럴 때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킬러 문제였지만 솔직히 킬러 문제 치고는 되게 쉽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공간 벡터를 도입해야 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거였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미적분 없이는 못 풀어요. 덧셈 정리 알아야만 풀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덧셈 정리 없게 변형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좌표 공간에 보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50이래. 중심이 0,0,0인 건 확실하고 p라는 점은 0,5,5니까 집어넣어보면 딱 50이 나와요. 그 위의 점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원 C에 대해서 지금도 여기 보시면 얘를 끼는 원 C가 되게 많았는데 그 C 중에서 XY 평면으로 정사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였지. 여기서도 똑같이 보시면 모든 원 C 중에서 XY 평면율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본질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얘 같은 경우는 지름이 고정된 상태에서 AC라는 지름이 고정된 상태에서 원이 도는 거였다면 얘는 뭐냐면 원 C는 점 P를 지난다. 점 P를 지나는 평면과 9S가 만나 생기는 거니까 그 점 P를 무조건 포함을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뭐야? AC라는 두 점을 고정시켜 놓고 도는 거고 쟤는 뭐야? 점 P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도는 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원점이 있었다 치고 P까지 거리가 있으면 P까지 거리는 무조건 5루트이죠.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 자, 원 C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서 이 점 P를 자르는 원을 9로 자르면 이렇게 생긴 반지름 1짜리가 나올 거라고요. 이렇게 반지름 1짜리 원이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반지름 1짜리 원이 나온 거야. 이렇게. 이게 원 C라고 칩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평면은 결국 반지름이 5루트인 9를 잘라서 만들어진 단면이니까. 알겠지? 그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런 선을 긋게 되겠죠. 9의 단면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얼마큼 떨어진 녀석이야? 7만큼 떨어진 녀석입니다. 여기가 수직할 테니까.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원이 있고 이런 평면으로 잘라버린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는 5루트 2, 여기는 7, 여기는 1.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5루트 2, 50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오케이 말해? 응, 그렇군.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세상에 이런 원이 얘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이런 원 C는 어떤 모습을 띠겠어? 아까는 중심축 기준으로 지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아서 구였는데 얘는 어떤 모습을 띌 거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 거라 여기를 끼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란 얘기예요. 맞지? 맞잖아. 한정 기준 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다고. 알겠지? 그래서 바닥으로 정사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당연히 엄밀하게 구해야 했겠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솔직히 엄밀하게 안 해도 야 왠지 언제 제일 클 것 같냐? 왠지. 얘들아 1등급 컷이 100점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냥 안 틀린다는 거야. 아무도. 그냥 딱 보면 그냥 답이면 그게 답이라는 거야. 1등 컷이 100점이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풀다가 이상한데 이러면 그건 답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어. 그래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창의적으로 틀릴 만한 실수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 세심한 배려가 싹 다 깔려있는 스티로폴 같은 난이도. 알겠니? 그게 1등 컷이에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2015라는 걸 보는 순간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최대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최대야. 뭐가 최대야? 그럼 언제가 최대야?
그냥 가장 바닥하고 누웠을 때가 최대일 거 아니야. 그럼 누울 때 이렇게 쓰는 게 눕겠어? 이렇게 쓰는 게 눕겠어? 이거보다 당연히 이게 눕겠지. 그래서 가장 위로 올라갈 때가 제일 큰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답이 이거야. 자, 여기 XY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5,5를 향해 가는 0,5,5를 향해 가는 이런 각이 있겠지. 그래서 이 각이 얼마인지는 못 구해요. 공간 벡터니까. 알겠지? 근데 이 세타 있었다 치자. 이거 뭐야? 세타는 고정된 거지. 그러니까 고정된 거니까 고정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알파라고 할게. 그리고 이게 뭐라고? 5루트. 이게 뭐라고? 7. 이게 뭐라고? 1.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요 각은 뭐야? 요 각은 베타라고 할게. 어차피 고정된 각이니까. 그럼 베타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그냥 그 말 그대로. 베타만큼 더해지면 돼요. 그냥 그대로 온전히 더해지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원이 나오겠지. 이렇게 된 게 원이 나오겠지. 걔가 정사형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정사형이 돼서 이렇게 뚝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정사형이 돼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수선발이 내려질 거라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여기도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알겠죠? 그 여기가 90도고 여기는 얼마야? 그럼 9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고 여기가 9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이 여기 정상이 되는 이 넓이를 구하면 돼. 이 원을 이렇게 줄도록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렇게 수업을 안 했지. 이렇게 수업하면 안 엄밀하니까. 뭐가 필요해? 야, 원이 돌면 언제가 정상이 최대겠냐? 이럴 때겠지. 그럼 학생들이 네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런 식으로 직관을 푸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안 하고 당시 어떻게 했느냐? 이 원의 수직한 벡터가 뭐야? 이거지. 이 원의 수직한 벡터 이거지. 그러면 이 원이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건 수직한 벡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는 거지. 이렇게 원뿔 모양을 띠면서 빙글빙글 돈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XY 평면 수직한 벡터는 뭐야? 이거지. 그럼 얘는 가만히 고정 있고 얘가 빙글빙글 돌아. 근데 지네끼리 각이 어때야 제일 정상이 커진다고? 각이 작아져야 정상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돌다 보면 여기가 가장 작지 않겠냐?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였었어 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공간 벡터가 사라졌으니까 아싸 이 문제 갖다 버리자 이거였는데 나왔잖아. 내 입장에서 이건 수업을 해야지. 이제 수업을 할 때 다시 대신 요 알파랑 베타가 뭐 특수각이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값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줘야 각을 구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물론 얘에 비하면 얘는 좀 더 순수한 느낌이 있고요. 얘는 회전이 더 다단하게 들어가니까 더 공간 벡터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근데 사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서 그 애매한 지점을 평가원이 가이드라인을 딱 주고 있다. 해라 좀. 애지간한 건 좀 하는 쪽으로.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또 기아 첫 해라 그 할까 말까 하면 하는 게 맞아요. 공부는 할까 말까 할 땐 하는 겁니다. 음식은 먹을까 말까 할 땐 안 먹는 거고 공부는 할까 말까 할 때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겁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진짜 그때 교훈이 크게 얻었는데 미적 1하고 미적 2를 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르던 시절이 있었어. 이게 2017 수능입니다. 2017 수능. 2017부터 2020까지 4년 동안이 그 수능이었는데 미적 1과 미적 2를 가르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 애들이 캘 AB 그다음 미국 애들이 캘 BC 이래가지고 AP 수업 들을 때 대학 수업을 먼저 들을 때 AB까지 듣는 문과 애들 듣는 수업이 있고 이과 애들이 좀 잘하는 애들이 듣는 게 특히 캘 BC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미적 1, 2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리고 지금 이게 이어져서 어디로 왔냐면 이게 스투로 오고 이게 미적으로 온 거죠. 알겠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게 처음으로 갈라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때 이과 시험 범위가 미적 2였어. 미적 1은 뭐라 그랬냐면 평가원이 간접 출제 영역이다 이랬어. 간접 출제 영역이다. 그러니까 2017 수능을 딱 칠 때 학생들이 미적 1 기출 풀어야 돼요? 이러니까 풀 필요 없다. 간접 출제 영역이니까 다 된 거야. 알겠지? 그런데 2017 수능 뚜껑을 열었더니 미적 2 문제이긴 한데 미적 1이 한 80% 영향을 미치는 졸라 중요한 문제로 30번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2017 수능 쳤더니 아무도 못 풀었어 그 문제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만점자가 131명밖에 안 나왔는데 1등을 커서 92점이야. 1등 커서 92점이니까 평소 같은 수능을 쳤는데 그 30번 문제를 맞은 애가 없어서 만점자는 갑자기 훅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였냐?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지. 간접 출제라고 했으니까 안 나오겠지 했던 거야. 그러니까 간접 출제가 어떤 느낌이야? 미적분 원 기출은 풀면 좋은데 풀긴 싫다 이런 느낌이지. 그럼 풀면 좋은데 라고 하면 풀긴 싫다라고 선생님이 추천해주면 봐봐, 너 미적원 기출 문제가 한 400문제 되는데 풀면 좋긴 좋으니까 한 풀어볼 사람들은 꼭 풀어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쳐. 그럼 풀어 안 풀어? 아무도 안 풀지. 그러니까 전부 다 안 푼 거야. 전부 다 진짜. 그냥 망했어.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이게 반갑기도 하고, 아 그래도 어려운 게 아직 남아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재밌기도 하고, 네, 아니겠지만 두 번째로 아 이런 병신같이 애매한 걸 왜 내냐고 이런 느낌 있잖아. 솔직히 이걸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만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클리어하게 얘기하기는 클리어하다면 클리어한 건데 공간 벡터로 도입하면 훨씬 더 명쾌하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벡터적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할까 말까 하면 무조건 뭐라고 결론은 2017 수능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원래 공부는 모두 다 그런 거예요. 하나만 더 풀어보시죠.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2012 13학년도 9월입니다. 9월 평가원은 27번이었고 27번이나 번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그렇게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똑같은 유형이냐라고 부르기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방금 전 문제의 복습형으로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풀면서 우리 예비 시행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 1,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가 하나 있는 거죠. 1,1,1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2인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 구가 더 있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4야. 개 커. 자, 원점이면 1,1,1까지 거리가 루트 3밖에 안 됩니다. 루트 3밖에 안 돼서 이 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4니까 충분히 큰 녀석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림을 단단히 잘못 그렸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 원점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선을 왜 그어준 거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선을 왜 그어준 거야? 구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뭔 역할을 해준 거라고? 구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회전축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그치? 왜 구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회전축 역할을 해준 건데? 두 구니까. 얘도 구, 얘도 구니까. 두 구가 나오면 구의 중심끼리 연결해서 회전축 역할을 해주는 게 맞다고. 그래서 000하고 111을 연결해준 다음에 걔를 회전축 역할해서 빙글빙글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점 P에서 요 안에 구에서 접하는 평면이 있대. 접하는 평면이 있대. 그럼 접하는 평면이 있다 치자. 여기 이렇게 있다 치자. 평면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접하는 평면이 이렇게. 알겠죠? 그럼 걔가 당연히 이 큰 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겠지. 그럼 원이 나오겠지. 그 넓이에 무슨 값을 구하자고? 최대값을 구하자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회전축을 가지고 빙글빙글 도는 원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정사형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얘는 전혀 논리적으로 사실 하자가 없어. 그래서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재밌는 게, 그럼 접점이 어디냐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얘가 회전축이기 때문에 접점이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되더라도 접점이 여기냐가 어차피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 서로 똑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요? 이런 느낌인 거죠. 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원이 이렇게 있었어. 그럼 접점이 여기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 거라고? 빙글빙글 돌면서 똑같을 거라고. 왜? 중심끼리 연결했더니 회전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도는 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도 똑같다. 하나만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대표 하나만 고려하면 된다. 그럼 남은 건 뭐만 남았다? 이 중에 누구에게만 결정하면 되는 거다. 맞지? 얘이면 이렇게 돌아도 어차피 상관이 없는 거고, 얘여도 이렇게 돌면 뭐야? 상관이 없는 거고, 이 중에 하나면 된다. 맞지? 누구냐? 이렇게 된 거지. 누굴까? 여기서 접했다 쳐요. 그럼 접한다는 얘기는 뭐야? 여기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솔직하게. 그럼 그때 이 놈이 만드는 원의 넓이는 뭐냐면, 여기가 구의 중심이니까, 큰 구의 중심이니까 요까지 거리를 제외한 이 길이는 4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요 길이 빼고 요 길이가 어때야 돼? 요 길이가
이 길이 4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길이가 어때? 넓이가 커지니? 이 길이가 작아져야 이 제곱이 커지죠. 이 길이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면 요 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점을 찾겠다는 거잖아. 그게 어디야? 여기죠. 요렇게 해야 가장 가까운 점, 여기가 제일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가 뭐라고? 넓이가 가장 클 것이다. 그래서 4의 제곱에서 2에서 루트 3을 뺀 녀석의 거리가 나올 때. 맞죠? 이때. 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전을 막 두 방향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로 분류를 해서 제가 정규 4점짜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문제 이후로는 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걸로 편입이 돼서 더 줄일 수 있었는데 덜 줄어든 그래 봤자 미적분 반이지만 아시바 40% 갈 수 있었는데 50% 정도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보시면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일이 내 인생에서 1년 후에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시간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